예,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열상 도전 연구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하면서 선생님,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업무가 좀 이렇게 그, 매끄럽지 않았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오늘 발표에 근대시기 이제 국문학인데 근대 시기 국문학이라면은 민족문학하고 이제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민족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가져본 문제는 그 민족문학이라고 하면 그 민족이라는 특성상 그 어떤 이제 배타적인 그 이제 나라나 민족을 상정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민족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어, 그냥 좀 넓은 의미에서 어떤 민족의 문제를 다뤘거나 민족 감정이나 민족 의식 이런 걸 이제 다룬 문학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민족 문학을 그 상대가 되는 나라에서 번역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배타적인 대상의 그냥 상대 국가에서 번역하는 경우 그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민족문학을 이해하는 이제 하나의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본 바가 있는 그 이적선 추초 형만서라는 작품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어, 우선 그 작품의 뜻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적선은 이태백이죠. 취초는 이제 취해서 초했다, 글을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만 살 때 혁은 요즘 그 화삼동 커피 할 때 하자로 돼 있지만 무슨 하자로 있지만 여기서 이제 꾸짖는다는 혁자입니다. 그래서 오랑캐를 꾸짖는 글이라는 뜻이죠. 이태백이 취해서 이제 오랑캐를 꾸짖는 글을 썼다. 근데 이제 그때 오랑캐가 발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이적선 추초 혁만서라는 작품이 이제 경세통원, 명나라 말기의 그 소설집인 경세통원에 실려 있는데, 그 이태백의 여러 가지 설화를,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제 짜깁게 하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제목에도 나타나 있지만, 달의 사신을 꾸짖는 그런 글을 썼다. 이제 답본서담이라고 이제 붙여봤습니다. 번서, 번구, 즉 발해가 보내온 글에 답하는 그 이야기. 그게 이제 그 이적선 추천형만서 전체 얘기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 이제 발해가 들어있으니까 그 주목을 해봤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당 현종 때에 발해 사신이 이제 국서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발해 문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그 조정에서 이제 아무도 회독을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이백이 이거를 이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추천을 받고 현종 앞에 불려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천재니까 발해 문자까지 알아가지고 그거를 읽고서 아주 이제 그 준열하게 꾸짖는 그런 답서를 주어서 발해 신하가 아주 그냥 앞기가 되어가지고 기가 눌려가지고 물러가고 그때부터 이제 발해는 당의 조공을 바쳤다. 이런 게 이제 이적선 추천 형만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줄거리를 대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제 아마도 좀 유쾌하지는 못한 그런 감정이 드실 텐데 아마 사실은 고지죠. 우리가 왜 유쾌하지 못한 감정이 들까? 그 부분이 어떤 민족문학하고
관련된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이야기가, 를 좀 생각을 해보려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 이백이 죽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뭐 비문이 새겨지고 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백이 번국에 어떤 답하는 글을 썼다라는 거 짤막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에 들어 있으니까 이건 뭐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렇게 짧은 내용, 그 번국이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어느 나라인지는 또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이백이 번국에 답했다는 짧은 내용이 일찍부터 있었고 그게 이제 여러 문헌에 이렇게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학자들도 그 이적선 추천효문서의 답번서단이 이제 어떻게 성립됐겠느냐를 생각할 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 초답번서 번국에 이게 이렇게 글을 썼다는 이 간단한 내용을 경세통언을 지은 풍목령이 이제 구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전에 원명 교체기를 산 나관중이 쓴 수당 양조 사전이라는 책에 이미 그런 구현이 가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소개해드린 답본서점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런 내용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나관중의 이 소설에서는 그 번국이 발해가 아니라 거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관중의 이 소설에서는 이백이 거란을 꾸짖는 그런 글을 썼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풍목령의 경세통원에 와서는 거란을 이렇게 발해로 바꾼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19세기 말로부터 해서 지금 최근까지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번역되어 왔나를 좀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사본부터 해가지고 그 활자본으로도 1915년에 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신문에 백화 양권식 번역을 한 것도 있고요. 그 후에도 1963년도, 2003년도, 최근까지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적선 추출 혁명서의 내용하고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나,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나, 이런 걸 이제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이적선 추출혁명서라는 작품이 나왔을까? 특히 이전에 그 당의 상대국으로 되어 있던 거란을 왜 여기서는 이제 발해로 바꾸었을까? 그런 내용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에서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발해와 고구려를 이제 자꾸 연관 짓는 그런 대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부분은 그 신하인 하지장이 그 이제 현종이 분노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발해라는 작은 나라가 이제 당을 공격하겠다 이제 먼저 그 국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거든요. 고구려로부터 뺏은 땅을 우리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 발해가 당을 공격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제 당현종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바로 이제 발해를 공격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흥분을 했는데 신하였던 하지장이 그 강태종이 고구려를 원정했던 그 얘기를 이제 환기시킵니다. 근데 이제 강태종이
매우 그렇게 고생을 하고 결국은 고구려 원정을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환기를 시키고요. 또 여기 이제 형광펜 표시한 데 보시면 너희 발에는 가다밖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백이 썼다는 그 송만서 그 글의 내용인데, 너희 발에는 고구려의 조그만 숫국이다. 어쨌든 발해를 비하하고 있지만 발해하고 고구려를 자꾸 이렇게 연관을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한테 좀 겁없이 이러다가는 마지막에 형광펜 있는 것처럼 너희 발해도 고구려의 길을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제 당이 결국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보면서 너희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동북공정에서는 자꾸 이제 고구려와 발해와의 연관성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는 오히려 그 이면에서 발해와 고구려의 연속성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좀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이 작품에서도 태종도 실패했던 그 고구려 정벌, 이런 걸 자꾸 환기하고 또 고구려와 발해를 연계시킨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이런 고구려와의 원정에 실패했던 것에 대한 컴플렉스, 이제 그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컴플렉스를 이태백이 살았던 시대에 고구려를 이제 계승한 발해를 등장시켜가지고 그 발해를 그렇게 꾸짖는 내용을 통해서 그런 컴플렉스를 해소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남한중이 이제 거란이 당을 침략했다. 이건 사실 조금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태백이 당나라에서 한림 대조를 실제로 했고, 그때가 742년인데 그때에 당과 거란이 대립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당과 발해는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좀 위배해 가면서도 거란을 발해로 바꿔가지고 발해에 대한 발해를 이렇게 제압하는 얘기를 지은 것은 어떤 고구려에 대한 콤플렉스를 좀 상상의 이야기로서 뭔가 해소해 보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추론입니다. 근데 이제 뭐저 말고도 그 강태종 그 이전에 수나라에서 고구려를 원정했다가 실패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측에 좀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게 하나 이제 참고가 될 만한 것으로, 지금 여기 이제 띄운 글은 동북공정이 막 시작되는 2002년에 염철화라는 중국인이 쓴 고구려사입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자치통감이나 이런 데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한다고 합니다. 그 강태종이 이제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나서 그 위징이라는 그 직원을 잘하는 신하가 있었죠. 근데 그 신하가 그때는 죽었는데, 만약에 위징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고구려 원정 가는 걸 말려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역사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역사학자는 그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후회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후회했으면은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장군들을 보내서 고구려 정벌을 시도하거든요. 후회했다면 그렇게 또 시도했겠느냐, 이런 논리를 하고 있는데, 들으시기에 좀 어떤가요? 약간 좀 저는 억지스럽다고 보는데, 또 위증이 있었다면 이런 고구려 원정으로의 손실이 없었다라는 게 전쟁에 패했다는 위증, 그 내가 정벌하는 걸 말렸을 게 아니라 정벌의 손실을 좀 줄여줬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그 논리적으로 약간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 실패에 대한 컴플렉스가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 그걸 그렇게 면면이 이어진 컴플렉스를 좀 이제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상상의 이야기 이적선 추초만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런 이적선 추초행만 같은 작품이 지금 한국에서 번역 잘 되리라고 생각 안 되겠죠, 그죠? 우리한테는 좀 껄끄러운 내용이니까. 또 번역을 해도 뭔가 좀 윤색을 많이 할 것이다. 아래를 비하는 그런 내용. 그런 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과연 그러하냐를 이제 좀 따져본 겁니다. 한국에서 이적선 추천호가 번역된 걸 쭉 보면서. 근데 의외라는 건 이제 지금 저희 입장일 수 있겠지만은,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뭐 필사본이라든가 활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냥 가감 없이 아래를 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가감 없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의외죠. 왜 아래를 비하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수용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1931년도에 양건식이 매일신보에다가 이적선 추천 형문서를 번역을 한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수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형광편을 보시는 것처럼 야만인의 글 쓰는 법이다. 발해를 두고 오히려 야만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방, 조그만 나라고 중국의 한 고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발해를 비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조금씩 그 번역의 변화의 그 양상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양건식이 4년 후에 다시 자기가 번역했던 글을 월간 야담에 싣는데, 그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 이 글 안에서 고구려와 신라 얘기도 잠깐 나오거든요. 뭐 고구려도 결국 당에 멸망했다든지, 신라의 진덕여왕도 당에 좀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태평성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고려, 이때 고려는 이제 고구려를 가리킵니다. 고려나 신라는 저 땡땡 표시를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나 신라를 비하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조금 못마땅했던 거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발해를 비하하는 내용도 또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고구려, 신라, 발해를 다 우리의 어떤 선대 국가로 생각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좀 고구려, 신라와 발해에 대한 민족 감정의 온도차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년대에도 송문이라는 분이 그 금고기관을 번역을 했는데, 그 머릿말에 보면 자기가 이제 완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완역은 못하고 7편만 번역을 했는데, 완역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번역과 달리 1편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적선 추천형 만성가 그 중에 6화거든요. 6화만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략한 거에 그냥 뺀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이제 저는 보입니다. 92년도 이때쯤에 되면은 그 발해를 비하는 그런 내용을 번역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대중이 보는 소설로 만들기가 조금 그렇게 하기가 어려지는 이제 식으로 좀 민족의식의, 발해에 대한 민족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단서를 이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또 김용식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종종 그 고전문학 번역에 보면 그 전공자들이 아닌 분들이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도 그냥 중국을 다니면서 뭐 무역을 하고 한 그런 분도 아닌데,
이분이 이제 금고기관을 또 발췌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이적선 추천 형만서를 번역을 했는데, 그 서문에다가 형광펜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금고기관 중에는 좀 우리 심기를 건드리는 작품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적선 추천 형만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앞에 그 서문에서 말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해를 비하는 내용을 많이 이제 이렇게 완화하거나 좀 표현을 바꾸거나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발해가 원작에서처럼 당나라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발해가 고구려를 공격하겠으니 당신들이 뭐 이렇게 협조를 하시오 이런 식의 국서를 써서 바쳤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아 그래? 그럼 고구려를 너희가 고구려를 그렇게 침략한다면 그 훌륭한 나라인 고구려를 침략하는 건 우리가 두고 볼 수 없지 해서 발해를 꾸짖는 그런 내용을 바꿨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전히 이 작품에서는 주로 이제 발해를 비하는 건데 그보다도 고구려를 비하하는 그런 고구려를 높이려는 의도가 더 앞섰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해를 비하하는 내용도 완화했지만 당이 그렇게 고구려를 이제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알고서 발해가 공격하는 걸 막았다. 그래서 고구려를 높이는 데 더 주안점을 두는 그래서 여전히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어떤 민족의식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근데 사실 그 아까 양권식의 번역 이런 게 나올 때만 해도 사실 그 학계에서는 발해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대표적인 유득봉의 발해고 이런 거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남북국론 남쪽에 통일신화가 있으면 북에는 뭐 발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해를 중시하는 의식이 이미 그때부터 19세기 후반부터 형성이 되었고 이제 학계에서는 그 발해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있었는데 왜 그 대중들이 보는 소설에서는 이렇게 발해에 대한 인식이 그에 비하면 상당히 이렇게 미약한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학계에서 생각하는 발해에 대한 인식하고 대중들의 인식 사이에는 흔한 간극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도 우리가 학계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하지만은 그 대중에게 그게 어떤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기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파악을 했고, 지금은 이제 발해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는데,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적선 추처형만서라는 작품에는 거듭해서 고구려 정벌에 실패했던 중국의 어떤 컴플렉스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것을 번역한 우리나라의 작품들, 지금 같으면 그 발해 비하를 상당히 뭔가 좀 적절히 반응을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이제 그게 더디게, 약하게 진행되어 왔고, 오히려 고구려나 신라를 비하하는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발해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민족 감정, 민족의식 이런 것에 대한 형성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 한 사례에 불과하겠지만 그런 거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나라의 어떤 민족 문학이 그 상대국, 배타적인 국가를 여긴 그 국가에서 번역되는 예들 이런 걸 한번 사례를 쭉 모아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사례를 발굴해서 강론을 또 해보고 그로부터 좀 종합적인 논의를 해보고 이러면 이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기회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